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요, 사람마다 전부 다 직종이 다르고 직업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다른 직종 그리고 다른 직업 이 각각 소득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득 산정에 앞서서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약관이나 법원에서 인정한 가장 최저소득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 표를 보시면 약관에서는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272만 3,025원이고요. 그리고 법원에서는요,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304만 2,380원입니다. 이것까지는 기본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고요. 근데 이 임금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상승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상반기는 1월이고 하반기는 9월에 발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표를 보시면요, 최근 10년간 어떻게 변화했냐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요, 2010년 상반기에는 약 150만 원 정도였죠.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 상반기에는 약 300만 원 정도니까 한 10년에 2배 정도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특이사항이 없다면 보통 2030년에는 한 600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2040년에는 약 1200만 원 정도 될 거라는 게 예상되시죠? 자, 방금까지 본 표가 법원이나 아니면 약관에서 인정하는 최저소득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득보다 낮을 경우에는 이 소득이 인정되지만 이 소득보다 본인의 소득이 더 높은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급여소득자, 그리고 자영업자, 그리고 기술직 이렇게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약관이나 법원이나 공통적인 거는요, 노무의 대가로 얻은 소득만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다치거나 사망함으로 인해서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그 없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최저로 인정하는 소득, 그 최저소득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어떤 경우냐면요,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이런 게 노무의 대가가 아닌 소득이 되는 겁니다. 우선 제가 이 급여소득자의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요, 보통 약관에서는 직전 3개월이라 표시되어 있고 법원에서는 최근 한 1년 정도의 소득을 보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급여소득은요,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이나 급여 명세서로도 입증이 가능한데요, 법원에서요, 이 급여소득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요, 우리가 이런 소득이 있죠. 매달 기본급으로 받는 게 있고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별개로 야근수당, 출장수당, 연장근무수당, 이 수당 등은 급여 산정에 있어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회사의 성과,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성과급 또한 법원에서는 고정적인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매년 달라지는 수당이나 상여금이 아닌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든지 수당 등은 법원에서도 고정급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급여에 대한 일실 수입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연구장애나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도 일실퇴직금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장애나 사망사고 같은 경우 일실퇴직금 산정하는 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업소득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실무에서도 항상 분쟁이 되고요, 문제가 되는 게 이 사업소득자예요. 실제로요,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 본인이 1,000만 원 벌었다, 2,000만 원 벌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실제로 이게 세금 신고된 금액이 아니라면은 보험사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 이 소득 산정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하고 보험사하고 이 분쟁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요, 내가 입원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꾸준히 만약에 사업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사업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매출이 엄청 높은 음식점 같은 경우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해 있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음식점의 매출은 또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다면은 이 음식점 매출에 대한 소득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통 비용 처리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매출에 대해서 누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매출에 대한 축소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본인이 1,000만 원, 2,000만 원 월 소득으로 벌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 처리하다 보면요, 개인 사업자분들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결국은 세무 자료를 전부 다 받아보고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일용 근로자 임금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개인 사업 소득자라고 하더라도요, 종합소득금액 증명원상 이 금액이 나누기 12 했을 때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높다면 이 소득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종합소득금액 증명원상에서 1,000만 원이 인정이 됐다고 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법원에 산정하는 정년이 지금 현재는 65세까지로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소득을 꾸준하게 65세까지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는 법원의 재판부에 따라서 그리고 직종에 따라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40세에 다쳤는데 50세까지는 이 사업소득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50세까지는 이 소득을 인정하고 나머지 50세부터 65세까지는 뭐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인정한다 라고 이런 판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관계에 있어서는요, 직종별로 그리고 직무별로 어떤 건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면밀하게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요, 직종별, 직무별로 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세금 신고를 어떻게 했고 매출 신고를 어떻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전부 다 설명드리지 못하고요, 제가 저희 영상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삼각형 표시를 누르시면은 링크를 많이 걸어놨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은 그 케이스별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에 이어서 이제는 나머지 기술직인데요, 이 기술직도요 항상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직종입니다. 왜냐면요, 이 기술직 중에 경험 많은 목수, 뭐 특수 용접공 이런 사람들은요, 일당이 50만 원 넘어가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이 소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세금 신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요, 이 소득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 소득을 인정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대신 그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꼭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에 있었다 라고 한다면은 공사 현장의 확인서, 그리고 뭐 동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료의 진술, 인후보증서라고 하거든요. 그 진술서, 그리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사진, 아니면 본인이 현장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진, 그리고 뭐 공사 현장의 노임 대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입금을 받았다면 통장 사본, 아니면은 뭐 공사계약서, 이런 서류들로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금액이 일정하지 않거나 통장으로 안 받고 현금으로 받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얼마를 받았는지 자체가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개별 직종 노임 단가표로 인해서 자기 소득을 주장해서 이걸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통사고 발생 시에 직종별로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보험사에서는요, 급여 소득자가 아닌 이상은 거의 대부분 일용직으로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본인 소득이 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높다면은 최대한 입증을 해서요, 본인 소득을 끝까지 주장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